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리 담긴 뉴스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 크리스마스에 못지않은 또 큰 명절이죠. 지난 주말에 부활절 또 휴가를 보내셨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따뜻한 봄날 벚꽃도 이제 거의 많이 피고 있죠. 지난 주말부터 여의도 윤중로 또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고, 저도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만 벚꽃 그리고 목련 정말 흐드러지게 피는 그 모습을 참 잘 감상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정말 또 귀한 분을 또 우리 멜콩TV에 모셨습니다. 정말 평소에 제가 그 법조 선배로서 신념의 사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요. 우리 고영주 우리 검사장님이시자 또 자유민주당의 대표님, 오늘 멜콩TV에 어렵게 바쁘신 와중에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단히 또 우리 고 대표님 좀 그 프로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유민주당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법조인이십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게 옛날에는 서울법대 아니면은 이 고시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서울대 공대 화학과를 화공학과. 화공과를 졸업하시고 또 특별하게 또 그 사법시험에 뛰어들으셔가지고 합격하시고 또 이른바 공안통으로 또 검사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삶의 궤적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으셨는데, 아마 그런 얘기도 좀 풀어가면서, 개인적인 말씀도 풀어가면서 지금 또 자유민주당을 왜 이 시점에서 또 창당을 하시고 그 정강 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꿈이 뭔지, 또 그리고 최근에 봤더니만 일부 언론 그 보도를 보면은 우리 이른바 저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3%가 돼야 한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3% 넘는 지금 그 지지율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향후에 어떤 그 자유민주당의 소명이 뭔지, 나아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공천의 난맥상과 선거운동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한 소견, 그리고 이번 총선의 의미, 그 이후, 그리고 그 총선 이후의 어떤 전국 한번 예측해 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고 이사장님, 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검사를 시작을 해서 수원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리고 또 대검감찰부장,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대형 로펌인 KCL 대표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박문진 이사장도 하셨었죠. 예. 그리고 최근 이 자유민주당의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이 고군분투하시면서 지금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얘기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참 흥미로운 일이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안통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왔고, 실제 문재인 저격수,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언급에 대해서 문재인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명예훼손을 걸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고 대표님 말씀드렸던 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그 맥락과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던
일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한 것을 다들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0년부터 공안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을 밝혀냈고 1989년에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인 것을 밝혀내서 전교조를 1차 해산시킨 적이 있고 예. 1996년에는 한총련이 이적 단체인 것을 밝혀서 그 뒤로 한총련을 해산시키는 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거를 제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부에 청원을 해서 또 김기춘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데도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불임 사건을 수사한 걸로 해서 불임 사건 관련자들의 성향을 알고 또 그 사람들하고 평생 동지간 문재인에 대해서도 제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단순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문재인이 간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그 당시 청와대를 일종의 간첩단으로 제가 규정을 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예. 2012년 그 무렵에 이제 뭐 이석기 의원 수사가 되고 네네. 기소가 되고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위원장당 해산이 됐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정원 총리님 또 황교안 법무장관님 그때였던 걸로 아는데 그 무렵에 통진당 해상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당 해상 심판 청원서도 작성하는데도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네네. 제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자격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국민행동본부와 합동으로 제가 청원서를 작성해서 법무부에 제출했고 원래는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민노당 그 청원을 전. 했었는데 네네. 예 그런데 이제 2011년 말에 민노당이 해산하면서 다른 진보 신당 뭐 이런 거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노동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가 해산해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닥쳐통계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했는데 그 뒤로 통진당을 보니까 통진당도 강령이 민주노동당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다시 이제 그 통진당에 대해서 그 민주노동당 이후의 행적을 보태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비서실장님이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주셔서 법무부가 통진당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 그렇게 위헌정당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진짜 결국 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헌법의 가장 핵심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씨앗을 뿌렸던 분이 우리 고 대표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아마 그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멀리 계시지만 찬사의 박수를 지금 아끼지 않고 하는 소리가 지금 굉장히 들리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참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소송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예.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상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해서 기소가 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1심에서는 또 손해배상 1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무죄가 나왔지만 그 항소심 가가지고 유죄로 하면서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예. 했었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까지 끝까지 끌어가서 대법원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 예, 또 표현의 자유는 결국 사실과 예, 예. 의견을 나누어서 이거를 예. 정확하게 보는 그런 그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판례를 만들어 내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한번 잠깐 해주실까요? 예, 원래는 1심 그 민사소송 1심에서 그 당시 김준환 판사라는 사람이 뭐 제대로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여튼 뭐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한 거는 그거는 뭐 엄청난 명예훼손이 된다 해가지고 3천만 원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종전 판례에 의하면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념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대응을 했다가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소송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형사 1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한변에서도 적극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그 뒤로 이제 형사 2심에 올라가서 그 당시 재판장이 이게 도저히 그 무죄가 맞는데 그대로 무죄 판결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체면이 안 쓰겠고 그러니까 민사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형사도 진행하겠다 그래가지고 밀어놨었는데 갑자기 그 재판부를 바꿔가지고 그 최한돈이라는 완전히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그리고 그 당시 김명수의 직계를 재판장으로 바꿔가지고 어거지로 재판을 진행해서 그냥 억지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판결문도 이게 도저히 법원의 판결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너무 엉터리라고 제가 이제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막 그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종전의 그 판례에 의하면은 하여튼 그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념 성향을 그 명백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다고 했었던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재판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검찰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걸 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우리가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네요.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증거를 30여 가지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하여튼 완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 책임도 전도돼 가지고 저한테 다 이제 그 책임을 지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법원에 가서 김명수 하에 대법원에 가서 그래도 그게 바로 잡힌 것이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죠. 그때의 대법원 판결 중에 핵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의견 이분론에 따를 때 이거는 오피니언, 의견이지 팩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실제로 그 무렵에 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사 사건도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결국 그 전에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고 이사장님이 전부 다 원고 청구 패소시키면서 승소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 욕심은 저희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것을 30여 가지 이상 증거를 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가 맞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났었으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이거 지금 그 1심 판사님이 굉장히 그 김경진 판사님이라고 강직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을 너무 그렇죠.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러무스리하게. 제가 그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도 않게 하고 또 대통령도 최소한의 명예는 살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사실적시가 아니고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쌈을 말린 셈이죠. 근데 사실 저는 뭐 공산주의자가 사실적시라고 보고 하여튼 그 모든 공산주의자인 증거를 전부 댔습니다. 근데 지금 그 후로 보니까 이게 단순한 공산주의자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나 해보니까 그대로 USB를 북한에다 전달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간첩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도 저희가 펴내고 실제로 지금 봤더니만 그 올해 1월에 예. 제목이 대통령이 된 간첩. 예. 부제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100가지 이유. 뭐 예, 이런 책도 맞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펴내신 것으로. 예,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100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어떤 그런 그 신념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그 삶의 궤적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이제 그런 그 고위 사장님 관련해서 그 외에도 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아마 관련되는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위 사장님 또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좌파와 싸우고 이긴 그 성과를 충분히 저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 독자 중에 비례는 자유민주당을 찍을 거다. 그 리틀 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캔디님도 그렇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먼저 또 저희 그 소개시켜 주시는데 아니 그 멸콩 TV는 보니까 완전히 지금 그 구독자들이 진짜로 확실한 애국자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